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9시 36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목표가? 목표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목표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 심리도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서 목표가는 예를 들면 뭐 상단선 또는 하단선이 되겠죠. 근데 상단선을 뚫고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단선까지 가지 않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하단선도 하단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단선을 왕창 누르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단선까지 가지 않았다가 튕겨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걸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단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시가를 찍고 여기까지 안 오고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A인지 B인지 C인지 알아야 C면 매수 안 하고 B면 매수하고 A면 오지도 않았는데 추격 매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왜 A처럼 하고 왜 B처럼 하고 왜 C처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돈을 보고 자금의 흐름을 보고 그때그때 눈치껏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걸 정형화해서 이 툴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목표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삼아 보세요. 아직 다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강하게 신뢰할 정도의 내용은 아닌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중요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할지를 본인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이라는 게 있어요. 후행 스팬, 그리고 기준선 26이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의미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그죠? 26번째 봉이 이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종가를 26개
시프트 한 거죠. 예, 좌측으로 시프트 한 게 이게 후행 스팬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26개 봉 중에 저가, 26개 봉 중에 고가, 그죠? 그러면 고가 플러스 저가 나누기 2가 기준선 26입니다. 자, 이제 기준선 26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바닥이 어디예요? 여기죠. 응? 바닥이 여기잖아요. 바닥이 여기라고. 예. 잠깐만요. 맞죠? 네, 맞아요. 저쯤이 어디예요? 저점이 23,050.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자, 이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봉까지는 기준선이 변하지 않아요. 예? 앞으로 12개 봉까지는 기준선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간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얘가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 저점은 안 바뀔 거거든. 응? 12개 봉이 빠져나가도 저점은 23,050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횡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고가가 높아지면 기준선도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고가도 안 바뀔 거고 저가도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2개 봉까지는 얘가 횡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 26이 횡보하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푸시면 이해가 돼. 아,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이걸 잘 풀어보세요.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고점이라면, 그죠? 얘가 고점이라면 후행 스팬은 어떻게 해야 될까? 데드를 내야 되죠. 예? 데드를 내야 됩니다. 얘가 고점이면 얘는 데드를 내야 돼요. 근데 얘가 데드를 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이 고가 밑에 있는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마지노가 이거라고요. 마지노가. 예? 이게 데드의 최대값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데드의 최대값이라고. 얘가 고가일 경우에 데드의 최대값이 고가 밑에 있는 기준선 26이라고요. 자, 다시요.
자, 얘가 이제 기준선을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일단 앞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릴 건데 앞으로 이 고가를 못 넘을 것 같아. 예? 이 고가를 못 넘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고가를 못 넘을 거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까지 얘가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데드를 낼 거라는 거죠. 예? 후잉스팬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데드를 낼 거라고. 그러니까 데드를 내야 되는 가격이 이 기준선 26이잖아요. 기준선 26에 이게 최대값이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길 데드를 낼 거잖아. 예? 자, 이 고점을 다시 넘을 거예요. 이 고점을 다시 넘을 거라면 여기를 데드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밑은 매수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 선을 이렇게 쭉 긋고 얘가 보면 막 움직이다가 고가를 넘을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데드가 안 날 거니까 이 밑이 매수라고요. 이거는 고점을 돌파할 경우에 대한 가이드예요. 근데 아니야. 여기가 고점이 맞아.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다가 데드 낼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위는 매도인 거예요. 왜? 데드 낼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이제 이해되세요? 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얘가 고가다예요. 고가다. 또는 고가가 아니다. 그죠? 예스로 해야겠다. 자, 고가일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데드가 날 거니까 이 위가 매도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고가를 넘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 데드를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가 매수라고요. 그러니까 눈치껏 예, 지금 만들어진 고점이 맞아. 예? 고점이 맞으면 기준선 26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재미로 그린 거지 고점이 다시 나올 거야 라고 생각되시면 기준선 아래에서 데드가 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되셨죠? 예?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이거 지금 현대로템, 이 현대로템이요. 보시고 이거 고점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고점이 나온 건가? 안 나온 건가? 고민해보세요. 네? 자, 고민을 막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 자, 이 옆으로 가잖아요. 예? 기준선이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선의 위치가 얼마예요? 기준선 26, 46,275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여기 46,275 아래에서 사시면 돼요. 응? 그럼 얘가 밑에서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쫙 감아가지고 고가를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응? 지금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아직 기준선 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고점이야. 그럼 지금은 매도죠. 예? 지금은 매도잖아요. 기준선 26 위에 있는 건 어차피 얘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데드 낼 건데 이 위에서 왜 매수를 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가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 매도 가치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점이 딱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기준선 26까지 내려간다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예.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지. 그 생각을 하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고점이야. 그러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쵸? 왜? 얘는 기준선 26 아래에 어딘가에서 데드를 낼 거기 때문에 이 봉을 기준으로, 고점을 찍은 봉의 기준으로 기준선 26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면 데드가 나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얘가 고점이 맞다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왜? 어차피 이 정도에서 데드를 내야 되니까. 네? 이 정도 위치에서 데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아직 월봉은 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상 고점일지 아닐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고점이 맞다면 얘는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기준선 26보다 낮아야 되겠죠. 자, 몇몇 종목을 같이 볼까요? 네. LG화학. 자, LG화학은 고점이 어디서 나왔냐? 고점이 여기서 나왔죠. 네? 고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어디를 가요? 기준선 26으로 간다는 거지. 왜? 이게 수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응? 얘가 빠져나가기가 어렵다고요. 일정 기간 동안 수평으로 만들어지니까 결국에는 기준선 26으로 여길 데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터치하더라는 거죠. 삼성 SDI 여기도 여기 데드 내잖아요. 요걸 만들어 놓으니까 여길 데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이 나온다라는 게 왜 무섭냐면, 고점이 나오면 기준선 26으로 가요. 골 때리는 거죠. 자, 이게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고점일까요? 고점이면 기준선 26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107,000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고점이면 얘는 가야 돼. 근데 얘가 고점인지 아닌지 지금은 시간이 엄청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 주봉을 봐요. 주봉에서 얘가 고점이 맞아요? 그러면 기준선 26으로 간다고. 이해되셨죠? 고점이 맞으면 기준선 26으로 간다고요. 갔잖아요. 자, 일봉은 옛날에 갔지. 이해되셨죠? 기준선 26으로 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응? 기준선 26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고점이 나왔다고 딱 판단되면 기준선 26 위에서는 매수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다 판단되면 기준선 26 위에서 매수 안 하시면 된다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 밑에서 해야 돼. 자, SDI도 봤죠? 또 뭐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보시면 이게 고점이라고 딱 판단되니까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터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터치를 해야 돼. 얘가 터치를 해야 된다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데드를 내야 되니까 이 가격 위로는 그냥 계속 매도해요. 이 가격 위로는 매수가 없어. 이게 고점이 맞다면. 이해되셨죠? 왜? 얘가 어차피 데드를 낼 거니까. 얘가 데드를 내야 되는 최대값, 데드를 내야 되는 최대값을 알고 있으면 그 최대값 위에서는 매수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세요. 이게 고점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고점이 나왔어? 그럼 얘는 기준선 26까지 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준선 26 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죠. 이게 고점이 맞다면 멈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가든 밑으로 가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계속 옆으로 가니까 이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의외로 그러면 이게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저점이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기준선 26. 자, 그럼 인버스를 보자고요. 곱버스를 볼까요? 곱버스를 이렇게 보시면, 예, 이게 저점이 맞아요. 예? 이게 저점이 맞아.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기준선 26. 이해되시죠? 예? 이 저점이 붕괴되지 않을 거라면 얘는 기준선 26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선이 계속 변해. 예? 기준선이 계속 변해요. 왜 그러냐면 저점은 픽스됐는데 고점이 픽스가 안 돼서 그래요. 고점은 언제 픽스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픽스돼요. 그러면 6개월 뒤에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 값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대략. 보세요. 6개월 뒤에 값을 볼게요. 그러면 곱버스의 목표가가 나오는 거지. 자, 변하지 않죠, 이제. 예?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변하지 않는 값 2,428원. 예. 그 2,428원은 어쨌든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위치로 보면 재수 좋으면 요 정도 가격까지 가능한 거예요. 2,688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낮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돌파하면 2,600원대까지도 가능한 거죠. 이해되셨죠? 왜? 얘가 바닥이면 얘를 찍어야 되니까. 얘가 언젠가 골드를 내야 되잖아요. 얘가 저점이면 얘가 골드를 낼 거니까 골드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값 여기가 최저죠.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골드를 낸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까지 가능한 거죠. 2,838원.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많이 쳐주는 거고 최악은 2,428원을 쳐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428원 아래는 매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그죠? 이게 저점이면 얘는 어딘가 골드 내야 돼요. 그죠? 얘가 저점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내려와서 깰 거야. 얘가 다시 내려와서 깰 거야. 그러면 골드 안 내도 되죠? 근데 어차피 얘는 저점이 맞아. 그럼 얘는 골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최저점 붕괴하든가, 예? 최저점을 붕괴하든가 그럴 생각 없으면 골드 내야 돼요.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봤던 종목 중에 요새 핫한 종목 한번 보자고요. 얘가 롯데 쇼핑이에요. 보시면 여기 갔잖아요. 네? 대단했잖아요. 그죠? 대단했잖아요. 근데 얘가 대단하고 올라왔잖아. 올라왔는데 또 나가 자빠졌어. 이거 왜 그럴까요? 예? 얘가 내려와서 올라왔다고 왜 자빠졌냐고요. 왜? 얘가 데드가 나야 되니까. 응? 얘가 데드가 나야 되니까 기준선 26을 못 넘는 거예요. 왜? 후행 스팬이 데드 내야 될 값이기 때문에 봉이 기준선 26을 못 넘는 거죠. 넘어도 자빠지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선 26 위에서 매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고점을 지난 후에, 고점을 지나기 전에 매수하는 거는 기준선 26 아래에서 매수하면 되는데, 고점을 지났는데도 기준선 26 위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세계. 똑같죠? 네, 똑같잖아요. 내려갔어. 근데 얘가 내려가는 동안 만약에 데드가 안 났다면, 예? 얘가 내려가는 동안에 데드가 안 났다면, 여기를 올라갔을 때 이 위로 넘어가는 건 매수 대상이 아닌 거죠. 여기가 한계 친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샘플을 보겠습니다. 샘플. 예. 얘도 여기까지 오잖아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점을 딱 찍었어. 고점을 딱 찍었는데, 찍고 나서 기준선 26으로 와요. 왜? 이게 고점이 맞으면 데드를 낼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를 찍었을 때 데드가 안 났어. 예? 여기를 찍었을 때 데드가 안 났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서 이 고점을 벗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고점을 벗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내려와야 돼. 이해되시죠? 기준선 26으로 다시 와야 된다고요. 왜? 얜 데드가 나야 되니까. 자, 얘가 올라갔어요. 기준선 26 위로 올라갔어요. 기준선 26으로 위로 올라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미 여기서 골드 테드 다 냈잖아요. 예? 골드 테드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고점이잖아요. 예? 얘는 여기서 고점이 끝난 거고, 고점을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얘가 고점이 맞으면 기준선 26으로 또 다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규칙만 딱 알고 있으면, 아, 고점 나오면 기준선 26으로 가는 거구나. 고점이 안 나오면 계속 버티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되면 기준선 26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고점 찍고 어디로 갔어요? 네, 기준선 26으로 갔죠. 근데 이게 고점이 아니라면 올라갈 거예요, 위로. 근데 이게 고점 맞아. 그럼 얘 주구장창 움직이다가 여기로 다시 오겠죠. 그러니까 이 위는 매수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 기준선 26 위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고점을 다시 벗긴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야. 고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손댈 수 없다는 거. 예. 이제 목표가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띵글로 봤을 때 거기 하단선이 있어. 무시하자는 거예요. 예? 고점을 딱 찍었다고 생각되면 하단선을 무시해야 된다고. 왜? 그냥 밀고 내려갈 거예요. 밀고 왜? 어디까지? 기준선 26까지. 자, 알테오젠. 예. 자, 이게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가 1차적인 고민 대상이에요. 얘는 고점이라고 확정했죠? 예? 얘는 고점이라고 확정했잖아요. 여기가 고점이고 기준선 26으로 갔고 데드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봉은 완성된 거라고.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어요. 주봉 보세요. 여기
고점이기 때문에 기준선 26까지 갔죠? 근데 문제는 얘가 데드가 안 났잖아. 예? 데드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등을 해도 기준선 26을 벗어나는 순간은 매수는 아닌 거예요. 하고 싶으시면 기준선 26 아래에서만 접근하셔야 돼요. 왜? 재수 좋으면 위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데드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데드 나기 전에 올라갔던 폭만큼은 수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고점이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건 자사량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여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준선 26이 결국에는 후행 스팬이 데드 크로스를 내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가격 위로는 매수 가치가 사라지는 거. 자, 철강금속 여기 데드 났잖아요. 예? 화학도 여기서 데드 냈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데드를 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지. 왜? 얘는 결국 여기서 데드 날 거니까. 결국 얘를 데드 낼 거잖아요. 이 고점이 있는 부분 어딘가에서 데드를 낼 거기 때문에 결국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400이 고점이 맞으면 인버스는 골드 난다는 얘기예요. 고버스도 골드 날 거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하시면 돼요.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금의 흐름, 그죠? 얼마큼 매도세가 들어오고 얼마큼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런 걸 잘 계산하셔서 이게 지금 저점이 맞다,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또는 고점이 맞다, 이거는 대량으로 매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다든가 갑자기 급락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봐도 여기가 고점이고 아무리 봐도 여기가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목표는 어디다? 기준선 26이라고요. 근데 기준선 26이 봉마다 다르죠. 일봉의 기준선 26과 주봉의 기준선 26과 월봉의 기준선 26이 달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인버스를 예시로 들게요. 이거는 기존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자, 보세요. 일봉으로 따졌을 때요. 이게 저점이 맞아. 그럼 어디로 가요? 기준선 26으로 간다고. 그죠? 그럼 얘가 기준선 26으로 갔으니까 요 수익을 담보로 해서 버텨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골드를 내. 얘가 골드를 내면 그 다음 목표는 선행스팬이 되는 거죠. 그럼 선행스팬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봉의 끝이에요. 그리고 주봉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주봉으로 갔을 때 주봉의 바닥이 맞아? 그러면 기준선 26이 목표가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근데 기준선 26을 갔는데 얘가 골드를 내면 선행스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목표가? 얘가 저점이 맞아? 얘가 저점이 맞으면 얘는 어차피 골드를 내야 돼요. 이건 좀 애매하구나. 이게 저점이 맞는데 이걸 왜 골드를 안 냈죠? 이게 애매하네요. 응? 이건 저점이 맞는데 골드를 안 냈어요. 저 이때 이거 가는 줄 알았는데 당했죠. 왜냐면 여기가 저점이 맞거든요. 안 깨졌어요, 여기 지금. 그럼 여기가 저점인데 이거 안 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골드를 낼 거냐잖아요? 이 남은 거, 얘가 바닥이 맞아? 그럼 얘가 골드가 나야죠? 얘가 골드가 나면 그 다음에 목표가는 어디겠어요? 선행스팬 이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자, 선행스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잖아요. 골드 나면 여기가 목표예요. 그렇게 가기 싫으면 주구장창 질질질질 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이렇게. 예? 어차피 선행스팬은 가야 되니까 급등 못하면 옆으로 시간만 때우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골드가 난 다음에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종목을 보실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접근을 해보시면 자, 유한양행 이거 고점 못 벗기면 10만 7천원까지는 흘러내려야 된다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예? 얘가 지금 만들어진 고점을 벗길 생각이 없으면 10만 7천원까지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미 터치했잖아요. 예? 여기는 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더 그 가격을 계산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목표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띵글에서 하단선만 찾거나 상단선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점을 찍었어? 그러면 상단선만 가지고 가는 거고, 저점을 찍었어? 그러면 하단선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목표가는 기준선 26이 될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판단한 게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건 저점이 깨졌을 때. 그죠? 왜냐면 나는 저점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기준선 26까지 목표를 잡은 건데, 저점이 아니면 틀린 거죠. 저점이 맞을 때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죠. 일봉, 주봉, 월봉. 처음부터 월봉 목표가 딱 잡아놓고 나는 여기까지 갈 거니까 무조건 홀딩할 거야 그러다가 밑으로 고꾸라져 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건 일봉의 기준선 26. 예? 바닥이 나오면 일봉의 기준선 26 딱 잡아놓고 저점 안 깨지면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하단선에서. 그리고 이제 일봉의 목표가를 갔어. 그 일봉의 목표가를 가면 이제 주봉으로 이사를 할 건지 청산을 할 건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주봉까지도 기준선 26 갈 것 같아. 그러면 버티는 거죠. 그 수익을 가지고. 근데 아니야. 봤더니 불안해. 그러면 일봉에서 싹 털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가지고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종목 분석을 할 때 같이 해드릴게요. 목표가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삼아 보세요.